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8월 19일 오후 두 번째 뉴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벌써 좀 잠시 후에는 이제 5시가 돼요. 결국 오늘 오후도 엄청 빠르게 가네요. 그만큼 이 정치권이 각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저도 방송을 연이어서 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빨리 가는 시간과 함께 국민의힘 내분도 빨리 사라져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 비전 발표 1차 경선 9월 15일 날 1차 경선을 하는데요. 이때 8명으로 후보를 압축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는 경선 때는 뭘 토론하느냐? 봉사활동하고요. 전문가와의 1대1 토론을 통한 공개 압박 면접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4명으로 압축되는 2차 경선, 이거는 10월 8일인데요. 이때는요. 청년과 함께 팀을 이뤄서 토론하는 청년 콜라보 토론회, 또 후보끼리 팀을 나눠서 토론하는 팀 배틀 토론회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요. 이 토론회가 그야말로 이 국민들의 평균적인 눈높이에서 실시되는 토론회라기보다는 이 토론회 딱 보면요. 지난번에 대변인 토론회 할 때처럼 그런 이 토론 압박 인터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토론회가 모든 후보들에게 똑같은 이런 포맷으로 이루어지는 토론회라 한다 하더라도 꼭 학생들 무슨 대학 입학 면접 시험 볼 때 하는 식의 이런 면접이 아니냐, 이런 비판의 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2번씩이나 이런 이 토론회 형태와 관련해서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또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11월 9일 날 최종적으로 토론회를 하는데 토론회까지요 총 토론회가 한 15번 될 것이다 라는 지금 이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비전 토론회가 됐든 무슨 토론회가 됐든 토론 이름은 바뀌었지만은요 그 내부의 이 컨텐츠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논란이 야기됩니다. 물론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당헌 당규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기존 규정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란은 없겠지만은 과연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당 대표가 이러한 이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 따를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의 논란과 가지고서도요 이미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홈피를 보면 이준석 대표 사퇴하라 라는 요구가 아주 본물을 이루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최고위원 간에 또 후보와 또 이 당 지도부 간에 많은 갈등 요인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제 지난 8월 7일이죠. 8월 17일 화요일 날 그야말로 휴가 후 처음 복귀를 했는데 그날 최고위원회에서도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도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오늘 또 저는 별로 드릴 말씀은 없다. 그래서 공개 발언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리고요, 취재진, 그야말로 이제 회의를 마치고 나가면 밖에 이 취재진들이 쭉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당 대표가 취재진한테 뭐 중요한 뭐 오늘 토의 내용에 관해서, 좀 언론한테 밝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취재진의 질의응답에 대해서도요, 단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번 당 내분 상황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이 당 대표라고 하는 분이 공개 발언을 통해서 2번씩이나 전부 생략하고 발언을 안 하는 거, 이거는 불만의 표시인지 반성의 표시인지 여러분들 뭐라고 되겠어요? 불만의 표시다는 거예요. 내가 당 대표인데 어디 감히 후보들이 나한테 도전을 해? 내가 용납할 수 없는데 이거는 내가 그냥 억울하지만 참겠어. 이런 그야말로 이 분노를 씹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지 반성한다고 보겠어요? 반성한다 이런 기색이라면, 마음이 있다면 국민 여러분께, 당원 여러분께 반성 의사를 표시하죠. 입을 딱 다문다고 이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안은요, 이 원희룡 지사가 일단은 이 공정한 경선 관리를 약속해 달라 그랬는데요. 공정한 경선 관리하겠다 이런 말도 일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부의 일부 정벽이라든가 김용태 이제 싸움 그만하자, 정책 싸움 하자, 조금씩 양보하면서 정권 교체로 가자 이런 입장을 오늘 밝힌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홍준표 의원도 그동안에는 어린 당 대표 흔들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자, 이 정도로 해서 내부 통화 내용을 가지고 자꾸 논쟁하는 것 자체가 유치하다, 그만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위기를 넘어가긴 넘어가는데요. 속에다가 그야말로 시한폭탄 하나를 넣어놓고 넘어가는 국면이 되고 있다. 더군다나 당 밖에 있는 야권 인사들마저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인태, 또 최재성, 뭐 당연히 비판하겠지만은 최재성이야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뭐 완전히 그야말로 친문의 핵심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재성 정무수석의 비판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비판하겠죠. 그러나 유인태 전 정무수석의 경우에는 비교적 올곧은 소리를 많이 해요. 여당에 대해서도 쓴소리, 그리고 야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하는데 상당히 균형 잡힌 쓴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래서 오늘 이 유인태 의원이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영선의 미숙함이다. 제로선. 그러니까 한 번도 국회에 배치를 못 달아본 사람의 미숙함에 나온다. 그러면서 일단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좀 잃어버린 것 같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에 대해서도요,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민주당 안에서.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 민주당 상임 고문들하고 오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두고 나온 얘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참석자들이 원 지사가 이 대표보다 한참 선배인데 만약 원 지사가 하는 얘기가 맞다면 그걸 폭로하는 게 인간의 도리로서 맞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오가더라. 그러면서요, 유인태 전 정무수석이죠, 국회 사무총장까지 했는데 이분도 일단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도 하지만은요, 원희룡 지사에 대한 비판도 또 한마디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이준석 당 대표가 말이죠, 오늘 당직 개편을 했어요. 그동안에 수석 대변인으로 있던 황보승희 의원을 대신에 허은하 의원을 수석 대변인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요, 이 최고위 회의에서 이 사안을 의결했어요. 그리고 황보승희 수석 대변인은 1신상의 사유로 사직을 했고요. 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은 검사 출신인 유상범 의원이 맡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황보승희 의원은요, 최근에 황보승희의 남편 조성아 씨가 이 불륜을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형준 부산시장의 선대 본부장이었던 정정복 씨하고 불륜 관계를 몇 년째 이어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혼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이준석이는 왜 당 대변인직에 임명을 했느냐, 이유를 밝혀라, 바로 사퇴시켜라, 이런 압박문을 내는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 내분 녹취록 공개로 때문에 지금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석 대변인 황보승희를 끼고 가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렸지만은 이 허은하 의원으로 교체 임명한 거는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말이죠, 오늘 이 원희룡 지사가 대구를 오늘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선 후보로서 지방을 쭉 방문하는 것인데 오늘 마침 대구를 갔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당에서 말이죠, 기자 간담회를 가졌어요. 이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저런 사연과 최근에 이 사단들과 관련해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 대구시장 방문과 관련해서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우려하는 소리가 있는데, 시장 상인들을 모아놓고 악수하거나 점포를 일일이 방문하면서 악수하는 방식은 하지 않겠다. 기본 컨셉이 뭐냐, 소상공인 여러분 죄송합니다 란 취지로 국가 방역의 실패로 장사가 안 되고 영업을 못하게 하는 등 민생을 어렵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1인 시위 형식으로 하고자 한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을 무시한다는 염려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특히 이제 녹취록 공방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음성 파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는 진실 공방을 하지 않겠다. 공정 경쟁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히고요. 그리고 왜 충돌했느냐, 그 본질은 공정한 경선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 때문이다. 후보 등록도 안 한 상태에서 적법한 권한과 의견 수렴 없이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에는 이런 방식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대표에게 건의를 여러 차례 했다. 그런데 이 대표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건의를 수차례 하다가 통한 내용이고, 논란이 된 통화 내용 중 80%는 공정 경선 내용인데 이런 내용 끝에 곁가지로 문제가 발단이 됐다, 이렇게 경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선택 방지 조항과 관련해서는요, 아직
캠프에서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구성이 되고 정권 교체를 위한 당위성을 들어보고 또 정권 교체를 위해 뭐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중점을 두면서 최종적인 의견을 정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상당히 놀라운 원희룡 지사의 이런 이 간담회 발언 중에는 바로 이겁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얘기인데요. 이 상태로는 대선 치기가 어려워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영입해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는데 이렇게 원희룡 지사는 반대하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는 누가 뭐래도 합법적인 대표다. 젊고 경험이 부족하고 의욕은 앞서고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문제가 됐다. 그런데 실수라고 보고 공정경쟁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고 힘을 합쳐서 우리 힘으로 경선을 끌고 가야 한다. 그래서요 이번 사단으로 인해서 이준석 대표를 바꾸자고 하는 이 김재원의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래도 원희룡 지사가 감정적으로 이 사안을 다루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다행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지사의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논란, 이거는 최순실과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건 접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사 찬스를 쓰는 거, 이거를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 발언을 하고 있어요. 뭐 후보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다 내가 윤석열 총장이 이긴다고 하잖아요. 어느 후보 하나가 윤석열 총장 진다고 하는 사람을 봤습니까? 유승민도 그러죠. 홍준표도 그러죠. 원희룡이도 그러죠. 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나는 윤석열 총장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원희룡 지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윤 전 총장이 정책은 만들지 않고 개파를 나눈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갖고 있는 철학과 수권 능력이 있는지 가장 앞서서 검증할 것이고 그게 안 된다면 저에게 무릎을 꿇고 협조하는 위치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지사 이 원희룡 지사의 지지율을 보면요, 한 많아야 5% 정도 되고요, 한 2%에서 5% 정도를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다자구도로 봐도 25%에서 35%까지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보면 과연 거의 9배, 8배씩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를 지금 11월 9일 경선하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그러면 오늘이 8월 19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달 남짓해요. 9월 19일, 10월 19일이니까 한 2달 반이네요. 이 정도 시간에 이러한 이 압도적인 8배, 9배 차이 나는 여론을 과연 원희룡 지사의 뜻대로, 희망대로, 욕심대로 이렇게 위치가 바뀔 것이냐. 굉장히 참 어려운 얘기다. 그렇지만은요,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표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이제 오늘 비공개 총회와 관련된 어제 비공개 총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 논란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는 차별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기자들하고 해서는 당내 갈등 봉합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러니까요,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하태경 의원이 원지사를 징계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 의원의 이런 말, 만약에 그렇다면은 참 분란이 크긴 크구나,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야당의 분란과 관련해서요, 이거는 참사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진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죠. 이분은 이 과거에 그냥 조광특위 위원장도 했어요. 백주 대낮에 당 대표와 대선 주자가 혈투를 벌이듯 싸웠다는 게 문제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은 새 정치를 기대했는데 구태가 반복되니 실망은 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조진만 덕성여대 정형외과 교수는요, 녹취 파일 공방 등 괴기한 내분이 반복되면 중도 표심이 상당수 이탈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김병진 비대위원장은 대선 후보들 간의 비전 경쟁이 이루어져야 할 경선판이 당 대표와 대선 주자의 싸움터로 변질하고 있다. 그런 사이에 다양한 후보들의 비전 경쟁이 묻히고 국민의 피로도가 가중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인태 전 정무수석 민주당 의원 얘기를 좀 했는데요. 지금 이준석 그리고 원희룡 이 갈등 문제에 대해서만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또 내부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내부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이런 황교익 씨, 이 문제는 이재명 지사가 접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래 선출 인사는 거의 다 보훈성인데 대통령 인사도 보훈성 아니냐. 그런데 보훈성 인사는 정치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지사 찬스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재명 지사는 지금 경선 후보이니까 그런 인사권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최재성 전 정무수석의 경우에는요, 이게 이번에 이 자동 녹음 기능을 가지고 이 녹취를 깐 거, 그야말로 이거는 막장이다. 불법 흥신소 직원이나 할 법한 행동을 공당의 지도자들이 한 거, 이거는 한마디로요, 뭐라고 그럴까요? 정치가 이런 정치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 그야말로 불신과 상대 제거를 전제한 국정 운영, 이런 거를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러다가는요, 앞으로 여야 원내대표 회담할 때, 여야 대표 회담할 때 휴대폰을 반납할 수도 있겠다. 불신을 황당한 방식으로 증식시키는 이 행위가 세대교체와 새로운 정치의 결과인지 정말 기가 막힌다. 이렇게 해서요, 이준석 대표를 가차없이 때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이 당내에서는요, 이러한 이 막장 싸움에 대해서 탈당 문의를 하는 이런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는 말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 당 내문 생사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이 지금 한마디 한 것이 또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바로 어제입니다. 18일 날, 지난 13일 날 이 당 보좌진 협의회하고 간담회,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어요. 근데 거기서 어느 한 보좌진이, 20대 보좌진이 인턴 성격의 단기 입법 보좌원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나 봐요.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이것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준석 대표가 2004년도경에 내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요, 제가 인턴을 잘못 봐가지고 아직도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농담조로 얘기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인연이 돼서 이준석 대표는 유승민 편을 들고 있다, 유승민을 대통령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 공정경선이 안 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이죠, 예, 이준석 대표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 당 내외에서 나오는 소리는 은근하게 자기가 이준석과 가깝다는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얼마나 가까운지를 지금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덕담으로만 보여지겠느냐, 아니올시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슈퍼스타 K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좋아하니까 오디션 방법으로 보좌진 중에 스타를 발굴하면 좋겠다, 그런 시스템이 더 확대돼야 한다. 그런데 이 대표가 요새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걸 잘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이 대표 얘기를 많이 한 거, 이것이 지금 또 화근을 낳고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이재명 지사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황교익 경기공사 사장, 그러니까 경기 맛집공사 사장이라고 지금 그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기본소득 당내 반대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사직 논란도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이 3대 악재를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 대선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당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해야 말이죠, 지금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총괄 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 오늘 공개적으로 발표했어요. 자기 같으면 잘라내겠다.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이재명 지사 마음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는 원칙에 충실하기 때문에, 명분을 충실하기 때문에 30일 날 청문회까지 가자, 이런 입장이지만은 이번에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거친 발언을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이거는 임명을 처리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친문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있잖아요, 부엉이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기본소득 개념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맞짱 토론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민주주의 4.0, 이거 친문 핵심들이 다 거기 가 있잖아요. 이 친문 민주주의 4.0 한 60여 명 가까운 의원들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낙연 대표 측하고 연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조심해요. 이거 반 이재명이 아니다, 반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4.0도 지금 완전히 반 이재명까지는 아니고요, 중간쯤 반 이재명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소득을 가지고 토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입장을 하나의 명분에 불과한 것 아니냐. 왜냐면은 지금 이재명 지지를 철회하고 뭐 공식적으로 지지한 건 아니지만은 내가 이낙연은 우리 민주주의 4.0에서는 지지하겠다라고 하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소득에 반대한다, 이거 가지고 맞짱 토론하자,
이런 그야말로 꼼수로 제하는 것이 아닌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사 찬스를 쓰고 있는 거, 이것도 굉장히 지금 비판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아예 언론에 나가가지고 지사 찬스 쓰는 거, 이거 황교익 같은 거, 이게 지사 찬스라는 말 듣는 거 아니냐,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사태면 코로나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 지사를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사 찬스를 쓰려고 계속 꼼수 부리는 거, 이것도 이재명 지사가 넘기가 어려운 하나의 허들이다, 장애물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이거를 친문계층, 친문 성향의 세력 의원들, 전현직 의원들, 그 다음에 이낙연과 정세균 측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이 세 가지, 기본소득, 그 다음에는 이 황교익, 그 다음에는 지사직, 이 논란이 이재명 지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상당히 큰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요, 오늘 오후 두 번째 방송을 마치고요, 잠시 후에 또 세 번째 방송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호남을 방문했어요. 5.18 묘역 참배했는데 관련 뉴스를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많은 시청에 거듭 감사드립니다.